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망가졌다고요? 큰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하루가 갈수록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수치는 정상입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계속 힘들죠.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왜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될까? 왜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전까지는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잠을 덜 자도 다음날 회복되고 식사를 거르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어도 몸이 대신 견뎌줬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다릅니다. 몸이 더 이상 대신 버텨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무리가 한 번에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반복되면 몸은 더 이상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집니다. 50대에 갑자기 몸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을 혹사시킨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살면서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 주길 바랐고 예전처럼 회복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나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활을 바꾸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60대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괜찮다고 넘기면 몸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0대 이후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병명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무섭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멈추고 바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특별히 더 무리한 것도 없고 생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몸은 이미 크게 달라졌는데 생활만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수면 시간, 똑같은 식사 패턴, 똑같은 하루 일정, 똑같은 스트레스 처리 방식. 문제는 이 방식이 30대까지는 통했지만 50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0대의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호르몬 균형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활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늦게 자고 아침을 대충 넘기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몰아서 움직이고 피곤하면 주말에 몰아서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은 몸이 젊을 때는 버텨줍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작은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넘기다 보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회복은 더뎌지며 작은 피로가 쌓여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50대 이후 몸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관리가 없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대가는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피로, 집중력 저하, 의욕 감소, 회복되지 않는 통증,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산다고,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이 나이에 다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는 정상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 상태는 잘못된 생활 방식이 누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 기준을 버리고 지금의 몸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몸은 더 강한 신호로 다시 한번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방식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몸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오랫동안 참고 넘겨왔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큰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는 상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날이 늘어나는 변화.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뿐입니다. 조금 피곤한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던데.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몸의 신호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는다고 회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시할수록 더 분명한 방식으로 존재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전까지는 몸이 어느 정도 대신 버텨줍니다. 잠을 줄여도 무리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게 됩니다. 아직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이 생각이 반복되는 동안 몸 안에서는 회복되지 못한 피로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거나 만성 피로가 시작되거나 이유 없는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망가졌을까?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한 결과일 뿐입니다. 몸은 처음부터 큰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고 생활의 속도를 줄이고 몸을 우선순위에 두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일이 먼저이고 가족이 먼저이고 나 자신은 항상 나중이 됩니다. 문제는 몸은 이 순서를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늘 뒤로 밀려난 몸은 결국 스스로 멈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멈춤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병원 신세, 약에 의존하는 생활, 예전 같지 않은 일상. 50대 이후 건강에서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참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넘기는 습관을 멈추는 것, 몸의 신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지금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50대 이후 무너짐을 막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면 운동을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자체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이동은 최소화하고 움직임이 필요할 때만 잠깐 몸을 쓰는 방식. 이런 생활이 50대 이후 몸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운동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3시간 동안 몸을 거의 쓰지 않는다면 그 1시간은 몸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짧은 운동보다 하루 전체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근육은 쓰이지 않는 상태에 익숙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관절은 점점 굳어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운동하려고 하면 더 피곤하다. 움직이면 오히려 아프다. 하지만 이것은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몇 층 오르는 것, 오래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 몸을 펴는 것, 집 안에서라도 자주 걸어 다니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몸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느끼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나약해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몸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다시 쓰기 시작하면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강한 운동보다 지속적인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힘들지 않아도 되는 움직임, 숨이 차지 않아도 되는 활동,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속도, 이것이 몸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몸은 계속 무거워지고 활동 범위는 더 줄어듭니다. 50대 이후 몸 관리의 핵심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선택이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지인이 좋다고 권한 약, 이름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약, 약을 먹으면 당장은 조금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에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약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루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생활을 대신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혈압을 낮춰줄 수는 있어도 왜 혈압이 올라갔는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왜 통증이 생겼는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생활은 그대로 두고 약만 늘어나면 몸은 점점 약에 익숙해집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복용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몸 상태에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주도권이 생활이 아니라 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0대 이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생활을 점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도, 식사를 대충 넘겨도, 움직임이 부족해도 약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약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수치가 안정되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약을 먹고 있음에도 몸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약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약은 선택이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중심은 여전히 생활이어야 합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 기본이 바뀌지 않으면 약은 점점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왜 필요해졌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생활을 바꾸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꾸어도 약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고 몸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선택을 미루면 약은 점점 늘어나고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약이 중심이 아니라 생활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50대 이후 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0대 이후 몸이 무너지는 마지막 이유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는 것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믿어온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회복됩니다. 잠을 자고 쉬는 날이 지나면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몸에 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답답해도 참고 넘기고,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혈관과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은 없는데 몸은 점점 지쳐가고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나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신호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견디려 하면 몸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잠이 깨지고 소화가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며 작은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나 자신은 늘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몸은 이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쌓아두면 몸은 항상 비상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회복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아왔던 것을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는 것, 혼자 견디던 부담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잠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과정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회복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어도 몸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은 참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이 늘 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책임지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선택이 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나도 이런 선택을 해왔던 건 아닐까? 내 몸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50대 이후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특별히 약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책임과 역할을 먼저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버티는 시간보다 회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줄여야 하는 나이입니다. 조금 덜 무리하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몸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딱 하나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늦게 자던 습관을 조금 앞당기는 것, 참고 넘기던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 가만히 있던 시간을 잠깐이라도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관심을 주면 반응하고 돌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다고 느껴졌던 몸도 사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버텨온 몸, 오래 참고 견뎌온 몸, 아직도 함께 가려고 하는 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까지의 삶을 벌충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나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몸을 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몸은 당신의 편입니다. 이제는 그 편을 믿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함께 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가 늦은 시작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